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여자입니다. 휴일 아침인데 여러분들 또 하루를 시작해야겠죠. 멘탈 전도사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또 이야기들을 한번 소개토록 한번 해볼게요. 어, 전에 보니까 뭐 개구리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간혹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죄송한데 하여튼 좀 더 좋은 돈 벌어가지고 더 좋은 기기를 사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삼성의 뭐 초격차에 상당히 지금 삼성이 뭐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린가 한번 봤어요.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삼성을 이제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로 만든 그런 핵심 전략을 그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의 추격을 뿌리치는데 활용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일 보니까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는 그 대만 TSMC인데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도 그 생산 라인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 초격차 전략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후발업체가 넘볼 수 없을 정도의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술력하고 그 점유율 격차를 벌려서 이제 독보적인 1위를 이제 유지해온 전략이에요. 이게 삼성의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죠. 초격차라는 게. 일단은 그렇게 해서 1위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제 TSMC의 최근 행보가 삼성전자의 이런 초격차 전략을 빼닮았다 그런 거죠. 결국은 전 TSMC가 이제 결국은 뭐냐 쫄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치킨 게임에서 메모리 반도체 중국에 대한 대다수의 메모리 반도체들이 아주 개 작살났어요. 그냥 박살났다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게 이제 삼성입니다. 삼성. 그 삼성이 주특기예요. 어떻게 쓰든지 이제 치킨 게임 하면은 그 기업을 확실하게 조져가지고 없애야죠. 그래서 살아남은 게 삼성전자 아닙니까? 뭐 하이닉스하고 이제 마이크론 정도인데 또 TSMC도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은 또 삼성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결국 돌고 도는 건데 일단은 TSMC의 그 초격차 전략은 최근 이딴 투자에서 이제 드러내 보여요. 올 들어서 TSMC가 발표했거나 업계에 전해진 그 생산 라인 건설 계획이 한 8건 정도 됩니다. 8건. 모두 조 단위 규모의 투자인데 1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그 미국 애리조나 그 파운드리 라인은 이미 지난달 착공했어요. 그래서 TSMC는 그 5나노 생산 라인을 포함해 가지고 애리조나에만 한 최대 6개의 라인을 인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대만의 그 2나노 시범 생산 라인도 이제 구축하기로 했어요. 당초 예상보다 3, 4개월 정도 빨라진 움직임이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범 생산 라인은 본격적인 양산 직전에 안정적인 그런 제품 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그 시범 라인에서 높은 수율이 나오면 곧바로 양산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한 5나노 공정 양산에 이어서 이제 3나노 공정을 개발 중에 있는데 최첨단 공정인 3나노를 넘어가지고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2나노 공정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 내딛는 셈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 뭐 일단 참 흥미롭습니다. 3나노를 넘어서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2나노 공정에서는 TSMC가 삼성전자 한 발 앞서 내딛는 셈이다. 일단은 뭐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TSMC가 이제 어깨를 또 한 번 놀래킨 대목이 이제 니온게이자 신문이 전한 일본 현지 생산 라인 건설 계획인데 하여튼 이 신문은 일본 신문이에요. 일본 신문 니케이 신문이죠. TSMC가 일본 정부하고 구마모토현에 있는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 TSMC가 지난 2월에 이바라키현의 츠쿠바시에서 이제 R&D 그 거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어서 이제 생산 라인까지 세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공고한 일본 시장 장악력이 이제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생산 라인 검토 부지로 보도된 구마모토현에는 그 TSMC의 주요 고객사가 있어요. 소니가 있다. 소니가 있는데 그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인데 소니는 그동안 상당 규모의 반도체 생산을 이제 TSMC에다 맡겼어요.
소니는 TSMC다 맡겨가지고 자꾸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물건을 받아 쓴 거죠. 여기에 또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있죠.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협업 강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최근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그 반도체 후공정이 있어요. 후공정이 뭐냐면 패키징인데 주로 반도체를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말해요. 그 분야에서 양측의 시너지가 이제 주목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미세 공정 그 미세 공정이 나노미터 단위의 한계치에 가까워지면서 최근 업계에서는 후공정 기술이 이제 미운 오리새끼로 이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반도칩 그 자체를 더 작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칩을 포함한 모듈을 압축적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미세 공정 못지않은 기술력으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손꼽히는 패키징 전문 업체가 이비덴 뭐 소재 업체 있고요. 이비덴 있고, 그리고 소재 업체로서는 아사히 카세이, 그리고 장비 제조 업체는 시바우라 메카트로닉스, 참 이름들 깁니다. 하여튼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TSMC 또 다른 노림수는 이런 그 분석이죠. 이런 업체들하고 같이 뭐 협업을 하겠다는 그런 거겠죠. 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삼전인데 TSMC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와 그 미일과의 그 관계 강화로 해서 시장 장악력을 키우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총수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뒤에 할 수가 없겠죠.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소문만 무성했던 그 2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파운드리 생산 라인 그 투자를 공식화는 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할 건지는 아직 함구한 상태죠. 아직 뭐 결정된 게 없어요. 지금 미국과의 뭐 그 지방 정부하고도 인센티브 관계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 그럼 업계에선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니온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는 TSMC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 TSMC 비교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와 TSMC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보니까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는 한 54, 삼전이 한 17%로 약간 좀 격차가 조금 벌어진 거죠. 미국이 이제 안보를 이유로 이제 중국 제재에 나서면서 미국과 일본, 대만이 밀착하는 신반도체 동맹에서 우리 한국은 어중쩡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것도 곤혹스럽지 않겠냐 보는데, 일단은 중국과의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TSMC는 중국 시장을 벌릴 수는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벌릴 수는 없어. 그죠? 삼성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대만 애들은 중국 시장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 얘들은 친미 아닙니까? 미국 기업 가깝기 때문에 미국하고. 근데 삼성은 쉽지가 않아. 지금 이 중국 기업하고는 끊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측면도 있죠. 삼전도 이런 분석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고요. 임원들 사이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다. 그런 하소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또 다른 인사는 현실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2배 이상 차이나는 TSMC와 삼성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에도 그만큼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파운드리에만 집중해서 초격차 전략이 나서는 TSMC와 달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상당히 좀 난감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난감하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에요. 빨리 이분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 제드로건 이분이 나와야지만이 이제 말 그대로 뭐 초격차 전략을 하든지 뭐 공격적인 그런 전략을 쓰든지 하간에 뭐 해야죠. 이분이 없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상당히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조만간 나올 거예요. 8월 1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다들. 뭐 가석방이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3일이든 나올 건데, 한번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좀 8월 이후부터는 뭔가 슬슬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다들 지금 뭐 삼성전자 위기고 뭐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고 곤란한 상황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들이 뿌려지는데 이것도 조만간 이제 좋은 소식 나오면은 어느 정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향후에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무너지는 회사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소개토록 할게요.